얘를 120일, 얘를 60일, 얘를 30일선으로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121선이 제일 천천히 움직이고 61선이 그 다음 빨리 움직이고 31선이 그 다음 빨리 움직이고 뭐 이쪽 부분을 좀 단순하게 그리자면 중요한 건 전체 추세가 꺾였다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더 빠진다의 기준, 급락하고 있다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모두 다 횡보선을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점점 모인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이평선 매매 이론은 결과론적으로 이격도라는 게 생겼다. 캔들과 보조지표 선과의 갭 차이. 그럼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이격이 멀리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이격이 좁혀지고 역전 현상이 나오는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게 기법의 핵심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용어로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향되는 곳, 이게 바로 추세의 전향을 의미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체 큰 그림의 흐름이 우상향을 시작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추세가 바뀔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격도는 뭐냐? 보조지표 간의 간격 또는 캔들과 보조지표의 간격을 이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역배열이 뭔지 정배열인지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지. 역배열이라고 하면 높은 이평선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1선, 121선, 61선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을 역배열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배열 구간, 여기 구간이 되겠죠. 그럼 정배열은 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깔고 단기 이평선들이 하나씩 위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정배열이 시작되는 거. 배열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라인이 이쪽이 되겠죠. 이 검정색 선이 갈색 선을 뚫어 올리는 자리. 이쪽쯤이 되죠, 여기. 그런 식으로 이평선의 흐름의 방향성의 전환을 보는 거다. 거기서 이제 좀 짧게 보게 되면 단기 이평선을 쓰게 되고 길게 보게 되면 장기 이평선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평선의 종류가 뭐 5일선, 15일선, 60일선, 121선, 241선, 481선, 그 다음 뭐 961선 뭐 이 정도까지도 쓸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의 역배열과 정배열을 이해하고 있으면 추세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기본 힘이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추세 전향을 읽어야 된다. 그럼 뭐 단기권에서 보고 싶다. 큰 3번 자리도 있지만 작은 3번 자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121선을 두고 61선과 15일선이 어떻게 전향되는지를 보면 되죠.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려운데 종목들을 많이 보면서 자리들을 찾아보면 또 쉽게 이해될 수 있거든요. 기본 차트죠. 기본 차트에 가격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해가지고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작은 3번 밥그릇의 가격이동 평균선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보는 거. 그럼 5일선, 15일선, 30일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두 개는 빼고 5일선을 제일 임팩트 있게 빨간색 선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3, 15일선을 갈색 선으로 쓰고 그리고 30일선을 제일 보수적인 선으로 보고 파란색으로 쓰고 베이스를 좀 크게 4번으로 깔고 보자고요.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흐름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종목의 자리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밥그릇 파형으로 나오는 건 좀 적긴 해요. 근데 요런 데가 밥그릇 파형이 나오죠. 여기서 타점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요 구간에서도 31선을 15일선과 5일선이 말아 올리는 자리에 좋은 자리의 정점이 어딥니까? 여기 밑에서 쳐졌다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세게 못 들어갔어요. 여기가 되죠.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는 맥점을 잡을 필요 없고 3번 자리에서 매집 이후 올라간다의 방향성을 찾아낸다. 그럼 여기서도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죠. 고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눌렀다가 올라간 자리가 여기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요걸 그대로 놓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고 싶다. 좀 더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뭐 종목에 따라 다른데 이런 것도 이제 밥그릇 파동이 나오려 그러면 요런 작은 파동에서 31선을 뚫어 올리는 자리가 타점이라 그랬죠. 이런 데서 추세 전향이 나오는 게 생기죠. 여기. 그러면 마디 값에서 실패할 수 있는 구간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보면 이게 빠지는 와중에도 단기권 이평의 전환이기 때문에 타점이 나오긴 하죠. 여기. 근데 여기서 이제 못 들어올리죠. 이렇게 못 들어올리죠. 여기서 들어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여기가 더 좋죠. 짧지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요 정도 수익률 나오면 사실 스윙에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장기 매집된 종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그림은 그대로 두고 이평선의 그림만 바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121선을 빨간색 선이 골든 크로스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입맛에 따라 기호에 따라 좀 더 보수적으로 뚫어 올릴 수 있는 흐름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121선을 기본으로 했을 때 뚫어 올리는 자리들을 확인해 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추세를 전향됐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의 하락세 부위는 조심해야 된다. 바닥을 지지한 것 같은 자리에서 뭐 실패하더라도 할 수 있다. 횡보가 나오고 있다가 큰 그림에서 매집이 되고 나서 올라가는 방향, 맥점, 타점, 이런 게 이제 위험하지,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킬 것만 기본적으로 지켜주면 돼요. 잡을 때의 기준이 있듯이 이탈 시 손절에 대한 기준. 예를 들자면 이평매매에서 121선을 15일선이 무너뜨리고 있다 하는 데서는 단기 추세에서 손실이 나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손실을 분명히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조지표들을 더 갖다가 붙이면 좀 더 신뢰도 있는 차트를 완성시킬 수 있겠죠. 큰받은 밭 또는 볼린저 이런 거 집어넣으면서 밑에 거래량과 함께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면 좀 더 좋은 매매 타점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지표를 공부하는 겁니다. 보조지표가 기똥차게 맞을 거 맞고 딱딱 꺾일 때서 꺾이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